며칠 전부터 등 쪽이 간질거린다 싶더니 오늘 아침 결국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지금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등짝에는 등의 절반 정도 크기의 날개 한 쌍이 돋아나 있었다. 어쩐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며 방바닥이며 웬 깃털이 이렇게 나뒹굴고 있나 싶었다. 자는 사이 창문으로 비둘기라도 들어왔나 싶으면서도 내심 깃털 크기를 보고 비둘기의 크기가 상상돼서 소름이 싹 돋았었는데 알고 보니 그 깃털의 주인은 나였던 것이었다. 보통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을 목도하게 되면 비명을 지르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어떤 격한 반응이 일어나는 걸로 아는데 막상 그걸 내가 맞이하고 보니 의외로 아무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 날개를 처음 발견하고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은 회사 어떻게 가지? 라는 생각과 이건 병원 어느 과에서 떼어주는 거지? 였다. 일단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오늘 출근부터가 문제였다. 심지어 오늘은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이 내방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출근해야 했다. 나는 일단 집안 곳곳을 뒤져가며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이 날개를 도대체 어떻게 숨겨야 하는가? 다행히 날개가 무지막지하게 크진 않다는 것에 안도 아닌 안도를 하면서 비상이료함에서 압박붕대를 전부 꺼내 내 몸에 칭칭 감았다. 남장을 열심히 준비하는 여자가 된 듯한 기분도 잠시. 붕대가 감길수록 날개가 눌리면서 등 쪽으로부터 답답한 기분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느끼곤 흠칫했다. 날개 자체가 아예 내 신체 기관으로서 자라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야 나는 슬슬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불편함을 감내해 가면서 일단 몸통을 붕대로 수도 없이 감은 채로 회사에 출근했다. 일단 붕대를 감아두긴 했지만 날개가 돋아났다라는 사실이 내 머릿속에 각인된 후부터는 괜시리 사람들이 내 등만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끝없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걸음도 부자연스러워져서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네, 오늘 몸이 안 좋아?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고. 나는 결국 직장 상사에게 한 소리를 듣고 나서야 겨우 일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다. 오늘은 우리 회사에서 몇 달 동안 공들여온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 나는 오늘을 위해 며칠을 밤낮 없이 일해가며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했다. 하필 그런 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애석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사실은 최대한 무시하고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사시켜야만 했다. 오후가 되자 거래처에서 바이어 두 분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우리는 적당한 인사치레와 함께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둔 널찍한 회의실에서 곧바로 회의가 시작됐다. 나는 그동안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어 바이어에게 배부한 후 PT 발표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분간은 상당히 순조로웠다. 자료도 완벽했고 발표하는 목소리도 안정적이었고 그것을 듣는 바이어들의 표정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길지 않은 몇 분이 지난 후부터 내 등 쪽에서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아차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그로 인해 말을 한 번 절고 말았다. 바로 옆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발표를 지켜보던 상사의 표정을 일순 굳어졌고 바이어들도 흠칫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빠르게 양해를 구하며 다시 발표를 이어가려고 했다. 다행히 간질거리던 느낌은 사그러든 듯 했다. 내가 잠시 설명을 위해 프로젝터 스크린을 바라보느라 잠시 회의실 탁자를 등지던 그 순간 등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나는 또다시 아차하는 생각이 들어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금 내 등 뒤에는 날개가 있었을 터였다. 비록 숨긴다고 숨겼지만 지금 이 웅성거림은 그들이 내 날개를 보아서일지도 몰랐다. 일단 나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유지한 채로 차분하게 물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그러자 내 질문을 들은 두 명의 바이어는 마치 못 볼 걸 본 듯한 표정을
애써 감추면서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의 바이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들은 걸 바탕으로 돌아가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발표가 안 끝나서. 아, 여기까지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준비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바이어들은 그 말을 끝으로 마치 한시라도 빠르게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듯 급하게 자리를 정리하곤 인사도 없이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 벙쪄 있던 중에 문득 내 옆에 앉아있던 상사 쪽을 바라보았다. 사색이 되어 있던 상사의 눈이 공허했다. 그 공허한 눈으로 나를 한동안 지그시 바라보던 상사는 그저 정리해라 하는 한마디만 남기고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다. 그리고 내가 정리한 것은 회의실뿐만이 아니게 되었다. 모닝콜 알람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아침은 정말이지 너무 괴로웠다. 눈을 떴음에도 나를 바쁘게 움직일 이유가 없어진 이 상황이 너무 공허했다. 나는 한동안 모닝콜도 끄지 않은 채로 눈뜬 송장처럼 가만히 누워만 있었다. 등 쪽에 있던 날개가 내 몸에 짓눌려 답답한 느낌이 내 등을 타고 뇌로 전달되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런 상황을 초래한 만악의 근원이 바로 이 날개였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칼로 잘라내버리고 싶었지만 막상 칼을 들고 내 등에 갖다 댈 용기는 없었다. 모닝콜 알람이 어느 순간 뚝 끊겼다. 정해진 알람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끊긴 것일 테지만 나에겐 괜히 이것마저도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힘없이 이불 속을 빠져나와 침대 귀퉁이에 걸터 앉았다. 잠기움과 무기력함이 동시에 뒤섞여 일어나 있음에도 멍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일상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그러다 문득 내 등 뒤에 달려있던 날개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활짝 펴졌다. 회사에서 잘리고 집에만 있게 된 후부터 날개는 점점 더 자라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밖을 나가지도 않았기에 날개를 압박할 이유도 없었던 데다 일정 크기가 넘어가자 더 이상 맞는 상의도 없었기에 그냥 바지만 입은 채 생활하고 있었다. 구속이 없어진 덕분인 걸까? 날개는 끝도 없이 자라났고 지금에 와서는 날개만으로 내 몸 하나 정도는 가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날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우울감 역시 커져만 갔다. 날개가 맥없이 앉아있던 나를 위로하듯 내 몸을 감싸려 들었다.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든 나는 양팔로 날개를 강하게 쳐내며 뿌리쳤다. 그러자 날개가 파르르 떨리며 축 늘어졌다. 그 모양새가 마치 기가 죽어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보니 문자가 한 통 와 있었다. 일주일 전 신청했던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이유는 내가 퇴사하게 된 사유가 내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이기 때문이란다. 나는 한동안 휴대폰 액정을 바라보았다. 이로써 더 이상 수입이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당장 내일이면 공과금이며 월세며 나가야 할 돈이 어마어마한데 말이다. 내가 휴대폰을 말없이 보고만 있던 사이에 날개가 더 커진 것만 같았다. 나는 천장을 올려다본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다. 옷을 챙겨 입거나 세면을 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 방을 나와 현관문을 나섰다. 비록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파트에 살고 있던 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진 비상계단을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올랐다. 나는 20층으로 된 아파트의 4층에 살고 있었다. 옥상까지 오르기까지는 꽤 많은 층을 올라야 했다. 아마 평소라면 힘들어서 올라갈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제 평소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 옥상에 다다르자 철제 문이 닫혀 있는 옥상 입구가 보였다. 철제 문의 문고리를 돌려보았지만 역시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문에 강하게 몸을 부딪혔다. 쿵쿵 소리가 비상계단이 있는 공간 전체에 크게 울렸다. 누군가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하지도 않은 채 나는 반복해서 문에 강하게 부딪혔다. 기어코 나는 날개를 사용하기로 했다. 날개를 퍼덕거리며 내 몸을 띄워서는 문에서 조금 멀어진 후에 문을 향해 강하게 달려들었다. 아까보다 훨씬 더 큰 굉음을 내며 철제 문이 뜯겨지듯 열렸다.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다본 지상은 생각보다 더 아득하게 멀어 보였다. 나는 옥상 난간에 올라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쌀쌀한 바람이 내 얼굴을 치고 가자 그제서야 내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 나는 팔을 양쪽으로 쭉 편 채로 내 등 뒤에 달린 커다란 날개를 있는 힘껏 펼쳤다. 지금의 내 날개는 한 짝이 이미 내 몸보다 훨씬 컸다. 그 거대한 날개를 최대한 펼쳐 보인 나는 그대로 건물 위를 뛰어내렸다. 내 몸이 지상을 향해 빠르게 떨어져 내려갔다. 지금쯤 날개를 퍼덕이며 활공을 시작해도 됐지만 나는 최대한 지상에 다다른 후에야 그걸 시도할 생각이었다. 20층도 꽤나 높은 곳이었는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다. 떨어지는 동안 나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 눈앞을 빠르게 지나가는 주마등을 보았다. 내 별것 없던 삶이 빠르게 지나갔고 후반부에 이르러 내가 회사를 잘리던 그 순간까지 도달했다. 그 장면에서는 상사의 방에 있는 나와 내 상사가 보였고 상사는 자신의 방 책상 맞은편에 앉아있던 나를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상사는 나에게 이번 프로젝트를 망친 것에 대해 질책하였고 나는 말없이 그것을 듣고만 있었다. 여기까진 내가 이미 수도 없이 곱씹은 장면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던 주마등에는 낯선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금방까지 화를 내던 상사가 나를 딱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축 늘어져 있던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뭐라고 했는지 들리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들은 나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상사를 올려다보았다. 그 뒤로 주마등이 마구 뒤얽혔고 짧은 장면들이 스치듯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었다. 괴성, 도망, 피, 병원, 상담. 그리고 주마등이 모든 장면을 내게 보여주었을 때 나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땐 나는 이미 바닥에 닿고 있었다. 날개는 없다.